똑같죠? 왜? 손익계산서에 보세요. 최종적으로 보고되는 손익계산서에 보고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익은 매출, 수익은 150만 원 갑니다. 그죠? 비용은 매출 원가 해가 비용은 매출 원가 100만 원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여러분 계정계산 해보세요. 잔액이 얼마예요? 500만 원. 뭡니까? 당기 순이익이잖아요. 500만 원 남았죠. 50만 원 남았죠. 그죠? 이것도 50만 원 남았잖아요. 수익 50만 원이잖아요. 결과 같죠? 상품 주라 줬죠. 상품 주라 줬죠. 현금 150만 원 들었죠. 틀린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단지 요거하고 이렇게 계정계산한 결과치만 이렇게 간다는 거지 결과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회계 이론이 발전이 안 된 상태에서는 과거에 분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왜? 뭐가 문제냐? 이게 얼마짜리냐 하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얼마짜리다 하는 것을 알아야 그 사오는 것을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사온값을, 원가. 사온값, 매출 원가라는 거, 판 상품을 사온값이잖아요. 판 상품을 사온값을 알아야 그 금액만 비용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짜리를 사왔는지 재고가 쫙 쌓이는데 품목이 비슷하다면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회계 이론은 또 발전시킨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어떻게 하냐. 사면 이 상품 왜 삽니까? 상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뭡니까? 기업이 서비스업을 해가지고 그 상품을 광고 사와가지고 광고 진열 포장해가지고 팔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원래 판다는 거죠. 곧 팔릴 건데 바로 자산해가 팔면 자산을 감소시켜주고 이렇게 계산할 필요 있느냐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사면은 바로 팔렸다고 보자. 이죠. 비용을 바로 해버리자는 거죠. 바로 다 팔렸다. 비용으로 바로 옵니다.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팔렸다. 기업에서 빠져나갔다. 사용 소비됐다. 비용 발생했다. 사오는 순간에 팔렸다고 보는 겁니다. 어차피 원래 팔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나누어 끊어서 팔 때 원래 1월 1일부터 12월 30일 팔린다고 보고서 분기를 처리해보는 거죠. 그러면 상품을 사올 때 증가시켰다 감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팔 때는 어떻게 분기합니까? 아까처럼 팔았을 때 받는 값이 수익이니까 매출 150만 원, 현금 150만 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차변에 분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보세요. 요게 매출 150만 원에 가죠. 매입이 이거죠. 이 매출 원가가 오는 게 아니고 매입이라는 개념은 바로 비용을 얻고 또 결과는 똑같아요. 150만 원 가는 거죠. 이게 손익계산서라고 생각하면 손익계산서에 수익과 비용 관계없는 거 지압 보면은 매출 매입 이렇게 오잖아요. 매출 매입 수익과 비용이 이렇게 대응되면 이게 상품 매매 매출 이익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이익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그러면 재고 원가 얼마짜리 사올 때 얼마 들었는지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록할 필요도 없고 어떤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든지 상기업의 경우에 살 때 상금액 많고 매입 팔 때 판금액 많고 매출 이렇게 하면 분기 간단하죠. 이것처럼 얼마짜리를 기억해 놨다가 얼마 받았다. 그러면 차액이 이게 수익이고 이거는 팔 때 금액 이익이고 사올 때 금액 이익이니까 이래 빼면 된다. 계산되도록 이렇게 하는.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죠. 취급 상품이 뭐든지 관계없이. 이론적으로도 맞죠. 팔았을 때 받는가 이게 수익 맞다. 그래 지금 현재는 회계 처리할 때 전부 이 방법을 회계 처리할 때. 살 때 매입, 팔 때 매출. 자, 그러면 하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자가 있습니다. 어떤 하자가 있느냐? 회계 기간을 이렇게 나눠왔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눠와가지고
했는데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를 한다. 상품을 팔았을 때 수익이 생기고 팔았을 때 자산이 사용 소비돼서 비용을 빠져나가다. 그러면 여기 팔면은 여기 팔았다 여기 팔았다 여기에 매출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여기에 살다 상품을 샀다 하면 전부 비용이죠. 그러면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전에 팔하면 전부 매출 이렇게 팔 때마다 분기를 이렇게 하면 짓게 됩니다. 매출 계정에서 팔 때마다 매출 계정에서 이렇게 하면 100만 원 팔았다. 또 며칠 있다가 200만 원 팔았다. 300만 원 팔았다. 팔 때마다 분기를 전개하면 이렇게 옵니다. 판매했는 게 돌아왔다 하면 여기 마이너스. 반대로 매출 줄여주면 되죠. 이 중에 얼마 돌아왔다 하면 안 파는 걸로 해주면 되니까 차변에 분기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상품 팔았는데 돌아왔다 하면 역분기를 넣죠. 대차를 바꿔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회계를 할 수 있습니다. 매출. 그럼 1년 동안 총 팔아낸 게 얼마다? 그죠? 수익이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매입했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매입했는 걸 여기 샀다, 여기 샀다. 전부 분계죠. 비용이죠. 비용이죠. 그런데 여기 샀는 게 1,000만 원씩 샀는데 여기에 보니까 재고가 200이 있더라. 그럼 왜 돼요? 안 팔리고 창고에 200이 있더라.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버렸는데 안 팔리고 200이 있다 하면 뭡니까? 안 팔렸다. 비용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비용이 아닌데 이렇게 해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그대로 놔두면 50만 원, 매출 150만 원, 매입 100만 원 해가지고 50만 원이 이익으로 보고됩니다. 가만 놔두면. 그런데 이게 20만 원치 안 팔렸다 하면 매입이 아니잖아요. 이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20만 원치는 안 팔렸으니까 빼줘야 돼요. 매입이 아니, 비용이 아니다는 거죠. 비용이 아니면 비용에서 빼줘야죠. 그러면 거래는 반드시 이중성에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게 뭐냐? 안 팔리고 창고에 남아있으니까 이 자산입니다. 2월 상품을. 이 수정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결산 분계를. 이걸 해주지 않으면, 요 분계를 하지 않으면, 안 팔린 12월 31일까지 100만 원 샀는데, 1년 동안 100만 원 샀는데, 안 팔린 20만 원도 팔린 것처럼 회계 처리해가지고, 이익이 50만 원 중에 20만 원만큼 가공이익이 가산되는 겁니다. 20만 원 더 이익을 많이 본 걸로 수익이 증가된 걸로 보고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창고에 20만 원 안 팔렸으니까. 회계 엉터리죠. 그럼 안 팔린 거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20만 원 빼주면 어떤 결과? 매출은 150만 원이지만 매입을 보면 매입 계정에 이렇게 있다면 매입이 산 거는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인데 안 팔린 게 창고에 있는 게 20만 원 이렇게 와야 된단 말인데 이 분계를 전개하면 그러면은 계정계산해 보면은 80만 원만 팔린 거를 이게 100만 원 고으면 안 됩니다. 80만 원이 와요. 그러면 여기에 얼마입니까? 매출은 이거고 이거 하면 70만 원이 수익이 보거든요. 이게 정확한 거다. 20만 원 아까처럼 이걸 안 하면 20만 원 적게 표시되는 이익이 적게 표시되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품을 사고 팔아서 상품을 사고 파는 기업을 상기업이라는데 상기업의 경우는 핵심이 뭐냐? 상품을 사고 파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거래를 어떻게 분기하고 어떤 게 있으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게 핵심인데 회계 원래 처음에 회계계산 부기 개념으로는 이런 개념으로 상품을 살 때 원가하고 이익을 구별해 주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했고 그게 조금 나아질 때는 원가하고 팔았을 때 비용을 이렇게 들어주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했지만 모든 기업은 지금 현대 회계는 이렇게 분개를 한다. 상기업에서 팔 상품을 사면 그 매입 가격이 원가가 매입 이렇게 비용하고 팔았을 때 매출 이렇게 분개를 한다. 이 매입은 상품 사원값에
운반료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원가에 수수료, 매입에 따른 부대 비용이 있죠. 이것이 플러스 돼가 취득원가가 됩니다. 취득원가라. 이게 100만 원 싣고 오는데 비용이 차비라든가 뭐 이런 게 운송비라든가 이게 수수료하고 이래가지고 110만 원 줬다 하면 이 상품이 100만 원짜리가 아니고 110만 원짜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취득원가 혹은 역사적 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걸 110만 원짜리인데 팔았을 때 150만 원 받았다 하면은 40만 원이 남아야 되잖아요. 이걸 빼버리면 100만 원짜리 받고 원가 100만 원짜리 하면 150만 원 받다 50만 원 남았다 하는 거죠. 그럼 이익이 과대표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원가는 원가 그 물건을 판매 상태에 놓일 때까지 들어간 모든 원가, 비용을 플러스된 거를 매입 부대 비용을 플러스한 거를 취득원가로 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샀다. 그러면 취득원가가 건물은 예를 들면 1억 주고 샀다 이러지만 건물 다른 게 취득세, 소개비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게 합해가지고 취득원가입니다. 그게 역사적 원가고 이거로 기입을 해요. 기장을 해요. 그래야 성과가 기업의 성과가 올바르게 계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렇게 해결 처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제 이런 개념을 지워버려야 되죠. 지워버려야 됩니다. 상품을 사고 빠르는데 왜 뭐 이런 붕괴를 해야 되고 이렇게 붕괴를 해야 되고 뭐 하는데 문제를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경우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이제 과거에 쓰던 그 회계 처리 방법, 상품 계정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또 알아야 되고 이러죠. 근데 지금 뭐 전산을 새로 배우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고 이것만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걸 수정 붕괴인데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복잡하게 문제를 얽혀 놓으면 공인회계사 문제라 뭐 이런 거 얽혀 놓으면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연말에 12월 30일에 결산할 때 요게 붕괴가 필요합니다. 원래 샀는 것 중에서 창고에 있는 것 중에서 원래 샀는 것 중에서 1년 동안 회계기간을 이렇게 했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면은 뭡니까? 사면은 매입해서 짓게 되잖아요. 살 때마다 얼마 샀다, 얼마 샀다, 얼마 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팔 때마다 얼마 팔았다. 팔 때 뭐를 붕괴합니까? 이렇게 얼마 매출했다. 그러면 얼마 팔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집계가 이래 되죠. 살 때는 매입으로 붕괴하고 팔 때는 이렇게 붕괴하고. 그죠? 그러면은 보고서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총계 합해져 가지고 수익은 일로 오니까 총 수익이 총 얼마나치 팔았다 이렇게 되고 판 상품을 사온 값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대해 가지고 요거 사오는데 판 상품을 요거 사오는데 요만큼 들었다. 그러면은 이 차가 뭐냐 하면은 이용자에게 얼마 남았다 이렇게 보고되는 거예요. 결과치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붕괴가 굉장히 쉬운데 함정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사온 것 중에서 전부 다 팔려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만 놔두면 돼요. 원래 사온 게 다 팔려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매출해서 원래 사온 거를 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 차익은 정확하게 계산하면 매출했는 것 중에서 원래 판 상품 요 6천만 원어치 판 상품을 사온 값만 여기에 계산돼야 됩니다. 안 팔린 건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뭐냐 하면은 매출 원가. 이것 때문에 혼돈 내는데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요. 원래 샀는 거 있잖아요. 원래 샀는 거. 이걸 총 집계하면은 이것만 집계한다고 해가지고 매출 원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중에서 안 팔린 거 기말 재고에 있죠? 이거 빼야 됩니다. 원래 총 이만큼 샀는데 창고에 안 팔리고 남았으면 요거만 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와야 된다는 거죠. 매출 원가만.
판 거는 매출에서 집계 됩니다. 산 거는 1년 동안에 매일 하면 살 때마다 매일 해가 여기 집계 되는데 원래 샀다고 해서 전부 팔린 게 아니죠. 원래 판 상품을 사온 값은 안 팔린 창고에 남은 걸 빼줘야 됩니다. 기말에 안 팔리고 남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게 제로니까 이게 사온 게 다 팔리면 문제가 없어요. 수정 분개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안 팔리고 남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매입에서 빼주라. 안 팔리고 남은 것만 빼주고 이거는 창고에 남아있으니까 사용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 소비된 거 아니죠. 남아있으니까 자산이다. 이게 자산으로 2월 상품 이렇게 표시됩니다.